성동구 행당동 대림아파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입찰자가 40명이 들어오면서 감정가 8억 9천만원보다 4천만원이 높은 9억 3천만원에 낙찰됐습니다. 104%의 낙찰이 됐는데요. 상승장에서나 감정가를 뛰어넘어서 낙찰이 된다고 하는데 싸게 받은 건지 비싸게 받은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분석 해볼게요. 말소 기준 권리를 찾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란 낙찰 후 등기부상 복잡한 권리가 지워지는 것을 말소라고 해요.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권리가 몇 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말소되면서 아래에 있는 모든 권리를 말소시키는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권리 분석의 기본은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것부터 시작이죠. 말소 기준 권리는 부동산 등기부에서 등기일이 제일 빠른 권리를 말합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순위가 빠르면 선순위, 순위가 느리면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선순위는 인수, 후순위는 금액이 얼마가 있든 깨끗이 말소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등기는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저당권, 두 번째 압류, 세 번째 전세권, 네 번째 담보 가등기, 다섯 번째 경매 기입 등기, 5가지만 해당됩니다. 이 5가지는 꼭 정리를 해두시길 바랄게요. 등기부 현황을 보면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근데 말소 기준 등기보다 빠른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어요. 대항력은 한자로 보면 대항력, 대할 때 겨룰 항, 힘력, 상대에게 맞버티는 힘, 대항하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한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에게 대항하는 힘,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계약 기간만큼 채우고 나갈 거예요가 아닌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힘 또한 있습니다.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다면 나머지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서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해당 물건을 낙찰받으면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했고 보증금 전액이 배당되지 않으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다시 등기부 현황을 보면 근저당 설정 금액이 4억 4,200만원입니다. 근저당권은 일반적으로 채권 최고액으로 대출금의 120%가 설정되어 있어요. 대출금이 1억 2천만원이라면 실제 대출 금액은 1억인 거예요. 채권 최고액에서 실제 대출 금액 구하기가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을 1.2로 나누면 실제 대출 금액이 나오는데요. 1억 5천만원을 1.2%로 나누면 1억 2,500만원이 나옵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면 NR캐피탈 대부에서 근저당 설정 금액이 4억 4,200만원인데요. 4억 4,200만원을 1.2로 나누면 실제 대출액은 약 3억 6,800만원이 나옵니다. 일단 임차인 보증금 5억 1천이고 보증금보다 크게 낙찰만 받으면 근저당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경매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선순위 임차인보다 높은 금액의 낙찰을 받는다고 해서 그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되는 선순위 권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등기부에는 나타나지 않는 선순위 권리는 임차인의 전입 확정일보다 법정 기일이 빠른 조세 채권이 있을 수 있고 또 임금 채권, 최근 3개월분 임금, 최근 3년분 퇴직금, 그리고 근로자의 재해 보상권이 있습니다. 이런 변수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 배당받지 못하는 만큼 낙찰자가 별도로 물어줘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물건은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다고 하고 보겠습니다. 행당 대림아파트, 서울 성동구 행당동 347번지, 2000년식, 3404세대, 총 35개 동입니다. 경매로 매각되기 전에 9억 7천에 거래가 되었고 낙찰자는 9억 3천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9억 9천, 10억을 찍었어요. 현재 나와 있는 최저가 매물은 9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하시, 이 하시는 뭡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하시는 언제를 문어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언제라도 라는 뜻입니다. 즉 언제라도 집 볼 수 있음 이런 뜻이죠. 이번 달 평균 낙찰가율이 93%이고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이며 경매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경매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서울 강남권뿐 아니라 비강남권에서도 낙찰률이 100%를 넘기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51명이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의 올해를 넘겨서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올해 들어 내 집 마련 수요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고금리로 집장만을 미뤄왔던 무주택자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분양가도 뛰어오르는 것을 보고 주택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월에서 5월 기준으로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한 사람이 2021년에는 24만 명이었는데 금리 상승으로 2022년에는 14만 명, 2023년에는 12만 명으로 반토막이 났다가 올해 들어서 1월에서 5월까지 전국에서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한 사람이 총 16만 9,93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6%가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인천 지역이 두드러지게 늘었고 1위가 2350명으로 강동구가 1등입니다. 2위는 강서구, 3위는 중랑구, 4위는 송파구, 5위는 양천구입니다. 인천의 경우는 생애 첫 내 집 마련한 사람이 작년 대비 47% 증가했어요. 서울은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경기도, 인천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연령대별로는 30대 매수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고금리 속에 눌려왔던 내 집 마련 수요가 올해 들어서 살아나기 시작한 이유는 전셋값 상승세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거죠. 거기에 신생아 특례 대출도 거들었습니다. 임대차 입법이 만료된 2+2 전세 매물이 하반기에 쏟아져 나오면 그동안 눌렸던 전세 가격이 한꺼번에 오를 수 있는 거죠. 서울 아파트 전세 기준으로 2022년 7월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7월 3,770가구, 8월 3,484가구, 9월 3,118가구, 10월 3,742가구, 11월 1,906가구, 12월 1,666가구로 올 하반기에 임대차 입법 2+2 만기 매물이 약 17,686가구입니다. 임대인들은 역전세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전세 시세가 하락하고 있으며 거기에 맞게 움직이겠지만 지금같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8주 연속 상승하는 분위기에는 폭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사야 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무너져 내리는 영끌족을 보며 우리는 자금력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떨어진 전세가를 돌려줄 여력이 없어 경매를 진행합니다. 무리하게 투자했던 적폐, 다주택자는 전세 사기범이 됐습니다. 서장훈은 IMF 이후 무너진 누군가의 빌딩을 2000년에 28억을 주고 매입했어요. 약 20년이 흐른 지금 그 서초동 빌딩의 가격은 최소 450억입니다. 오랫동안 보유하실 거면 현재의 가격이 최고점이 아니라면 저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유대인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사람은 넘어지면 돌멩이 탓부터 한다. 돌멩이가 없으면 언덕을 탓한다. 언덕이 없으면 신고 있는 신발 탓을 한다. 사람은 여간에서는 자기 탓이라고 하지 않는다. 살다 보면 무언가로 인해 걸려 넘어지는 경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권리 분석을 완벽하게 하고 리스크를 대비하고 수익률까지 산정한 후에 입찰을 들어갔는데 정작 낙찰받고 보니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튀어나옵니다. 80%가 나올 줄 알았던 대출이 70%만 나오거나 임대보증금을 3천만 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1,000만 원으로 맞춰야 하는 상황 등등 실투금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 왕왕 발생합니다. 이런 변수들 자신의 실수를 주의 깊게 기록해두고 분석을 해두어야 해요. 실패는 늘 있는 법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과거의 투자 실패를 앞으로의 성공으로 엮어내면 되는 거예요. 부동산 경매는 위험과 함정을 통해 배우는 대표적인 투자 수단입니다. 따라서 실패 사례는 입찰 투자자에게 실패를 피해갈 수 있는 훌륭한 조언이 되는 거예요. 투자에 있어서 함정이라는 게 뭡니까? 함정을 파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빠져야 자기가 밟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오려면 누군가를 구렁텅이에 넣어야 하는 겁니다. 갭 투자를 하려고 물건을 찾는다고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갭이 적은 것을 찾습니다. 매매 시세 3억, 전세 시세 2억 7천, 갭이 3천만 원인 아파트 단지에서 갭이 더 적은 물건을 찾습니다. 그럼 부동산 사장님은 어떻게 해서든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매매가 조절에 들어가는 거죠. 매수자는 갭 2천이면 안 해, 갭 1000이면 한다고 합니다. 갭 1000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매가를 1000을 깎거나 전세가를 1000 올리면 되는 거죠. 근데 빠르게 답이 나오는 게 매매가 1000을 깎는 거니까 매도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1000만 원 조절해주면 바로 계약금 입금한다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매매 거래를 많이 해본 투자자들은 이미 이런 생태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갭이 작아야 다음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죠. 깎아서 팔기 싫어. 네, 그럼 어떡합니까? 전세를 높게 맞춰서 갭을 줄여서 파는 겁니다. 전세를 높게 맞추려면 인테리어를 하면 되죠. 인테리어는 그 집의 가치를 올려주는 겁니다. 근데 나와 있는 전세 물건까지 없으면 최고가로 전세를 맞출 수 있어요. 세입자들은 전세가 3천만 원이 더 비싸도 들어옵니다. 전세자금 대출 3천 더 받으면 이자 얼마입니까? 한 달에 9만 원이에요. 9만 원 더 내고 새 집 사는 게 낫잖아요. 네.
이런 집이 있고 이런 집이 있어요. 그럼 한 달에 9만 원 더 내고 새 집 가는 거예요. 이게 금리가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3억짜리 아파트에 2억 7천 전세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갭이 3천이죠. 갭 3천으로 내놓으면 안 팔립니다.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안 사고 안 사니까 거래가 없는 시기죠. 원래는 4억에 거래가 됐던 아파트가 1억이 빠져서 3억에 살 수 있는데도 더 떨어질까봐 안 삽니다. 매매 거래가 잘 되지 않으니까 깎아줘도 안 팔리죠. 그럼 3억짜리 아파트를 1,000만 원을 깎아서 삽니다. 2억 9천에 사서 1,000만 원으로 인테리어를 하면 전세 시세가 2억 7천인데 3천 올려서 3억에 전세를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럼 투자금을 다 회수하는 겁니다. 돈이 안 들어갔으니까 다시 정고점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욕심 안 부리고 2년 뒤에 3억 3천에 매도하거나 4년 뒤 3억 5천에 매도해서 3천, 5천 수익을 내도 괜찮죠. 돈을 하나도 집어넣지 않고 3천, 5천을 벌 수 있는 게 바로 이 갭 투자입니다. 근데 제일 큰 리스크가 전세가 빠져서 역전세를 맞는 건데요. 입주 물량을 잘 파악하시면서 하셔야 하고 지역을 분산해서 하셔야 합니다. 역전세가 난다면 그것을 실투자금이라고 생각하고 회복할 때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파트를 부동산 경매로 10%만 더 싸게 산다면 그만큼 더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동산 투자 성공 비결은요, 남들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수익성 높은 부동산을 값싸게 사서 임대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 되파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도 아니 원래 가격에만 팔아도 남는 장사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참 별님이었습니다.